안녕하세요. 대우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주입니다. 자, 오늘 TCC 스틸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최근에 이곳저곳에서 TCC 스틸 관련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TCC 스틸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이 원통형 배터리 최대 수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이건 이제 4680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 일정을 시작으로 해서 삼성 SDI 일정까지 말씀을 드려볼 거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면은 TCC 스틸 관련해서 이 4680 배터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이것도 뭐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현재 시장에 대비해서 보는 거랑은 조금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알고 있었던 내용인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오늘 영상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CC 스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제가 만들어둔 이 마인드맵 보면서 일단은 이슈들 체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680 배터리는 사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 에너지 용량 5배, 주행거리는 16배 증가하고 출력은 6배 증가를 하는 이 4680 배터리죠. 기존 2170 대비해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게임 체인저 배터리 얘기를 할 때 4680이랑 이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고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SDI가 27년도에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이뤄왔잖아요. 근데 해당 이슈 같은 경우는 전고체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양산 시작이랑 그리고 그 상용화랑 그리고 대량 생산인데, 이 대량 생산은 사실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수요가 많아야지만 가격적인 부분들도 싸질 수가 있는데, 처음 이제 생산이 진행이 되고 상용화가 된 시점에는 사실 가격이 7배나 비싸기 때문에 하이엔드 차량의 납품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납품되는 그 물량 자체가 초도 물량이 작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고, 이 원통형 배터리는 또 아직 다르죠. 지금 테슬라가 상용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 원통형 배터리가 부족한 시점이에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전망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4680 배터리 전망을 보면은 7년 이후에 시장 규모는 9배 이상 일단은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에 이제 테슬라만 사용을 했었잖아요. 테슬라만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 뭐 BMW, 뭐 다임러, 루시드, 리비안, 벤츠, GM, 스텔란티스, 볼보 등 이 우리가 알만한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서 이 4680 배터리를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탑재를 하겠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논의를 하고 있다 등등등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4680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불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벤츠라던가 GM이라던가 스텔란티스라던가 볼보라던가 이런 완성차 업체에서 4680 배터리를 탑재를 진행을 하고 이런 이슈가 생기면은 이 4680 배터리의 이 생산량은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캔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케이스 캔도. 그렇게 되면은 이 TCC 스틸이 결과적으로는 사실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파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차량 4680 수요는 2025년 약 72GWh에서 2030년에는 650GWh까지 이 규모가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슈까지는 체크를 했고, 자, 그러면은 TCC 스틸이 어떤 걸 봐야 하느냐.
이거는 사실 시장이 널려있는 이야기죠. 이 TCC 스틸이 이 니켈 도금 강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그리고 삼성 SDI 쪽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4680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4680은 이 기존 대비해서 배터리 크기가 커진 만큼 이 니켈 도금 강판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니켈 도금 강판은 현재 국내 독점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에는 이 니켈 도금 강판을 하는 기업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하지만 품질은 현재 TCC 스틸이 더 앞서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 니켈 도금 강판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이 캔 케이스입니다. 캔 케이스인데, 이 캔 케이스의 케이스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캔 케이스 안에는 양극과 음극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안정성과 직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품질 자체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TCC 스틸이 현재는 우리가 봐야 될 기업 중에 가장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뭐 볼보라던가 스텔란티스, 테슬라를 제외를 하고 뭐 볼보라던가 스텔란티스라던가 벤츠, GM, 얘네들이 4680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이 도금 강판을 사용을 할까요? 니켈 도금 강판을 사용을 할까요? 레퍼런스가 있는 곳을 사용을 하지 않을까요? 현재 TCC 스틸은 이 앞서 말씀드린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을 했다라는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 고객사를 확대할 때 이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리스크는 뭐죠? 실적 부분이에요. 사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은 실적이죠. 왜냐, 여기도 제가 써놨죠. 철강 시황이 둔화하기 때문에 둔화하면서 제품 판매 단가 ASP가 하락을 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이미지가 조금은 작을 것 같아서 보이시나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강한 상승이 나왔던 이 시점이 2020년도에서 2021년도예요. 그리고 2022년도에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은 좀 지켜줬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22년도 하반기 말부터 현재까지 이 철강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판가가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방 산업의 이제 수요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다소 리스크적인 부분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이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해당 매출도 회복세는 이어지겠죠. 하지만 이 철강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라면은 그 부분은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매출이 아무리 많이 나와야 외형 성장은 하는데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 자체는 계속해서 작살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철강 관련해서도 지켜봐야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실적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초까지 굉장히 큰 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철강 가격이. 그래서 매출 성장이 큰 폭으로 일어났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 철강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떻게 됐죠?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어들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까지 진행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올해 과연 개선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차피 올해 이제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8월달에 생산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좀 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 가격도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ASP 관련해서 가격 자체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매출 회복세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소 이거는 리스크적인 부분은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철강 가격도 꼭
꼭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현재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계속해서 좀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던 가격대를 볼게요. 중간에 이제 돌파했던 가격대는 좀 제외를 하고 그 이전까지 꾸준히 좀 박스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가격대를 보면은 대략 6만원 가격대가 현 시점 단기적인 지지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인 지지 구간으로 6만원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위로는 현재 7만 3천원까지는 일단은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매물대 상단 가격대를 본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좀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인 한 6만 9천원에서 7만원 사이를 본다라던가 이 정도 가격대를 좀 체크를 해두시고, 해당 가격대 내에서의 이 철강 가격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테마성으로 부각받으면서 주가 상승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TCC 스틸에서는 절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구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일부 물량을 또 보유를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매수 물량이 아직까지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이저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사실상 메이저 수급이 키움증권이 압도적이긴 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기준으로 좀 살펴보기보다는 12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KB증권 쪽에서 물량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KB증권 쪽에서 대략 11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단기적 이 120일 기준으로. 근데 이제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KB증권에서 거의 한 28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이저 수급은 KB증권입니다. KB증권 쪽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하방 압력이 가해진 게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조정은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KB증권 물량이랑 그리고 JP모건 그리고 CLSA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계 증권 쪽에서는 JP모건이 이제 물량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 꼭 체크를 해주시고 대응 전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TCC 스틸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